사실 이제 그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독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신 게 왜 하필 다음 주냐라는 거죠. 그렇죠?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 16일 전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난 이제 그 주말에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을 끝내고 이제 그 귀국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이제 그 친윤이 됐거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의미가 있고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독대를 한다라는 게 재보궐선거에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작에 이제 만났어야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거를 16일 이후로 잡는 것일까? 아무래도 혹시 이제 그 재보궐선거에 대한 결과를 놓고서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거를 좀 뭔가 건수로 삼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건수로 삼아 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한 예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제가 예전부터 총선이 끝난 이후로부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진짜 모진 어떤 그 고통과 모진 어떤 압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만 압박을 받고 여기저기서 진짜 막 공격을 당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른바 이제 그 우파 유튜버들 가운데 대통령실에게 그 고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실 뭐 90%가 넘는 압도적인 다수의 대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다 뭔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김건희 여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방송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연인지 그게 이제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택인지 그렇게 이제 딸랑딸랑 거렸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지금도 뭐 방송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솔직히 저는 좀 구역질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김건희 여사의 눈과 귀를 막은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어떤 국면에 맞닥뜨리게 됐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런 어떤 눈과 귀를 막았던 사람들이 질 겁니까? 이번에 이제 그 명태균 문제도 그렇고 김대남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 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는 아니 뭐 거의 뭐 사기꾼 아니냐 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 가지고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전부 다 허풍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상세하고 너무나 자세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물론 이제 뭐 상당 부분 또 거짓도 과장도 섞여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거짓과 과장이 섞여 있는 것만큼이나 동시에 또 명태균 씨가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방송을 보니까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에서 이제 그 나왔던 얘기의 기본적인 골자가 뭐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께서 공식적인 라인과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사실상 이제 그 명박사라고 하는 명태균이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논란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라인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데 왜 도대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제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히 뭐 인간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답지도 않고 무슨 뭐 사기꾼의 뭐 별의별 그냥 뭐 지금 뭐 수식어들이 다 총동원 돼가지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입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봤었을 때 그렇게나 어떤 수준 떨어지고 저질 같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던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지금 팩트들과 정보들을 봤었을 때는 만난 거는 분명히 사실 아닙니까? 많은 정치인들과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정치인들과 만남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정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간 어떤 쓰레기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왜 그렇게 만남을 갖다가 몇 차례씩 가졌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만남을 가졌다라는 사람 중에 뭐 한두 사람입니까? 명태균 씨 뭐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원희룡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뭐 웬만한 지금 이제 뭐 정치인들은 다 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친윤 쪽에서 국민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명태균 이슈를 다루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너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점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집권하고 난 뒤에 최저치를 찍었던 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25.8%였거든요. 그게 이제 9월 넷째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10월 둘째 주, 한 주 만에 25.8%로 다시 최저치를 찍게 됐습니다. 리얼미터에서 25.8%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한국갤럽에서 최저치가 이제 진짜로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20% 초반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갤럽에 대한 조사가 금요일 날쯤에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한국갤럽에 따르게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 10%대 지지율로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지금 문제의 시작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랑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이잖아요.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이다. 오늘 제가 그 아침 방송에 나가서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보수우파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정말로 전향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진짜 큰일이 날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안 들으세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까지 국민들의 어떤 그 얘기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원들의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원들이 도대체 뭐가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뭐 일부러 무슨 뭐 욕을 하겠어요? 미쳤다고? 보수파 그 어떤 국민들이 미쳤다고 무슨 뭐 보수 정부가 잘못됐다, 보수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보수파 정부가 잘 되기는 마음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뭐 어떻게 막 나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그 얘기를 갖다가 안 듣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유가 납득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명태균이나 김대남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게, 정말로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썰 같은 이야기, 대통령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는 상태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그 7인의 가운데 이제 한 사람, 그 사람도 제가 이제 그 친분이 있는 분도 거기 있거든요. 젊으신 분. 저는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애국자이시긴 한데, 그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갔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너무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좀 슬픕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부터 제가 알고 지냈던 분들도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예전에 이제 그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그때 당시 대화를 떠올려 보면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 강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보겠다라는 생각이 없고,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 극우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의 어떤 그 일상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몰이 돼가지고 너무 강력한 어떤 애국심을 보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딱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 얘기를 듣는다 이래버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다 막고 국민 눈높이에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조언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7인회나 그리고 뭐 십상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도 모자랄 판인데, 이번에 또 대통령실이 입장을 또 바로 냈죠.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그 7인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7인회 같은 경우는 강찬호 논설위원회 그 칼럼에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이 이제 그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지금 다 확보한 상태예요.
그 7인의 가운데 이제 뭐 몇 사람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정도는 이미 현역 의원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몇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가 있고 남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진석 비서실장보다 위에 있다. 문고리 3인방도 아니고 문고리 1인방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지금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다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은 뭐였냐? 김건희 여사 비선 조직 없다.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저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도대체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하나같이 제 주변에 보수 우파인 분들,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제 주변에 보수 우파인 분들을 만나가지고 식사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하는 얘기가 야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러냐 이 얘기거든요. 하나같이 다 그 얘기합니다. 100이면 100 정말 진짜 글자 그대로 과장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100%저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야 문재인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무슨 뭐 간첩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분들인데 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거든요. 20대 30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들 같은 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김건희 여사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매일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인 것이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찍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비선 조직은 없다.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도대체 이게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보수파 국민들의 눈과 귀까지 막고 있는 그 진짜 수준 떨어지는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수준 떨어지는 유튜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입신양면을 위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진영을 지금 팔아먹는 거고 대통령을 그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게 답이 저기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갖다가 보지 않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슨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 좌파들의 어떤 그 막 공작입니다. 이런 식의 소리를 하면서 그거에 동조하게끔 보수우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도 저는 진짜 역사의 죄인이라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도대체? 너무너무나 실망스럽고 그 좋아했던 그 분들이 그렇게나 타락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섭구나. 저 진짜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저 자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양심을 팔아먹고 저렇게까지 상식을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뭐 누구라고 제가 뭐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짜 제가 기가 찰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좌파몰이가 된다라는 게, 그리고 그게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그런 소리 하면은 너 미쳤냐 이러고 그냥 무시하는데 어디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마치 개딸을 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온라인 공간을 보면은 개딸들이 맨날 그 댓글을 달면서 이재명을 막 옹호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진짜 무슨 뭐 안드로메다에 무슨 뭐 뇌를 갖다가 놓고 왔는지 아니면 무슨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자 도약 같은 게 돼가지고 뇌를 갖다가 분해시켜서 저쪽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도저히 만나볼 수 없는 희한한 무슨 뭐 헛소리들을 갖다가 온라인상에서 막 퍼뜨리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만 봐도만 뇌가 막 혼란스러울 지경이고 뭐 유튜브 그냥 뭐 댓글 같은 것만 보더라도만 너무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어떤 그 개딸들의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사람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개딸들이 주변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개딸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개딸이 없거든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개딸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그 집단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비율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딱 20%. 양극단에 있는 20%의 그 사람들은 똑같은 지금 이제 인식 체계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20%를 가지고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됐거나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한 그 역학 구조로 인해 가지고 20%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답이 없죠. 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구도로 가게 되면 우리는 100%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40%가 넘습니다. 거의 만 47% 가까이가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을 찍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 어림잡아 그냥 러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누가 나와도 내가 대선에서는 우파를 찍는다. 응? 정말로 뭐 성재준이가 나온다라고 할지는 나는 성재준을 찍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3, 40%는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좌파는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저런 포퓰리스트는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나는 아무리 우파 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지라도 나 우파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좋게 한 40%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지금 20%대가 나오겠냐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미 대통령을 떠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셔야죠.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도대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대통령한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친윤들은 그거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른바 그 이제 그 친윤 쪽에 있는 유튜버들, 그 대형 유튜버들은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나요? 제가 한번 뭐 그 사람들의 영상을 저는 뭐 엮여서 보지도 못합니다만 제가 한번 예측하는 걸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론조사 조작됐다고? 아닌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여론조사만 조작됐다 이렇게 그냥 뇌절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 불보듯 뻔한데 4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왜 도대체 지금은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었을 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인 어떤 입장 변환과 전향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지 않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떠나가신 그 절반 정도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제발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내놨던 뭐 입장을 보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뭡니까? 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죠? 아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맨날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오는데 도대체가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정진석 실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7인의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십상시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누구로 도대체 얘기하는 겁니까? 어? 그렇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매번 나와가지고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나 내고 앉아 있고 의대 저거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같이 진짜 무능력합니다. 정말 너무 무능력합니다. 이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인사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래요.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는가?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에?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마구잡이로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마구잡이 얘기를 갖다가 익명에 지금 숨어가지고 아무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지 이름 대고는 얘기 못 하겠죠. 바로 잘릴 테니까. 이게 도대체 뭔 놈의 대통령 고위 관계자입니까? 모두가 다 지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모두가 지금 대통령실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모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이냐 이딴 소리 나고 앉아있으면 이게 도대체 답이 있겠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치릅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 의혹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 참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조중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보수 매체가 일부러 대통령을 갖다가 매기기 위해서 일부러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뭐 욕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이 지금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댓글만 보더라도 모든 댓글들이 어떠냐? 대통령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베스트 댓글이 이거예요. 지지율 한 자리 숫자로 급전 직하. 위험수위 용산 정신 차려야 쓰겄다. 용산 십상식 국힘 용산 바짓가랭이 바람 치맛자리에 십상식 걷어내라. 이게 지금 베스트 댓글이고 1등, 2등, 3등 모든 댓글이 지금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실 변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이것도 어떤지 아십니까? 비율이 좋아요랑 싫어요 비율이 정확하게 80% 20%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딸이라고 하는 비율이 20%가 전 국민 가운데 20%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윤석열은 신이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상 개딸과 사실 그 사고의 구조가 같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20%가 정확하게 여기서도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조선일보의 베스트 댓글에 댓글들의 그 좋아요랑 싫어요 비율이 80%대 20%예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라며 이거 뭐 어떻게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에 대해서도 친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용산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한 번 더 독대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한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 들어가지고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꽤나 좀 강한 메시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처음에 같은 경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분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얘기가 뭐가 이렇게 센 발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뭐 센 발언인가요?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본인 스스로께서 지난 대선 때도 뭐라고 그때 이제 그 사과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내조를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그냥 지키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아니 당연히 그냥 영부인이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김정숙이가 만약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논란이 김정숙한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김정숙 여사를 공격을 안 했겠어요? 비판을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됐거나 김정숙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영부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뭔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지금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연관성에 대해 가지고 연락했다라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해명은 뭐였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7년도 그때쯤이었나요? 그 예전에 이제 그 한번 만났었다.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그 해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태균과 김건희 두 사람이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뜬금포로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김종인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가 이준석이가 뭐 가만히 또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또 개발작 일으키면서 야 2021년도 7월 달에 무슨 뭐 내가 그런 식으로 소개시켜 줬다고 내가 소개시켜 주기도 전부터 뭐 세 사람은 벌써 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발발거리고 있고 김종인 같은 경우도 바로 또 인터뷰해 가지고 반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 지금 입장이 없어요. 아무런 해명도 안 하고 있거든요. 부랴부랴 그때 이제 아세안 그 정상회담 때문에 그 해외에 계셨을 때 그때 대통령의 입장을 갖다가 거의 뭐 특이할 정도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길게 이제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이준석이가 그 명태균과 그 만남에 대해 가지고 해명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준석이긴 이준석이지만 그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요. 대통령께서 처음에 그냥 이준석으로 인해 가지고 명태균을 만났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김종인과 이준석의 얘기를 종합해 봤었을 때 그리고 다른 어떤 기자들의 지금 얘기들을 종합해 보고 뭐 문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이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명태균과의 인연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더더욱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의 그렇게 연관성이 깊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정숙한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냐? 당연히 비판을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된다. 그때도 저기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진짜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게 그거예요. 그 진짜 친윤 쪽에 빌붙어 있는 그 기생충 같은 유튜버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제 검찰 조사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만 안 된다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모모 변호사들이 막 그런 식으로 난리를 쳤었잖아요.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보십시오. 특검 거부권, 특검 거부권, 특검 거부권. 그러면은 그 진짜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튜버까지 하는 그 사람들이 맨날 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그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아니 그렇게 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 특검하자라고 했었을 때 거부권이 계속해가지고 지속이 되게 된다면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한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잘 풀어내는 것이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 받게끔 해라. 괜히 무슨 비공개가 어떻게 했다라는 등 특혜가 어땠다라는 등 그런 것들 그냥 끼게 된다면은 이거 검찰이 불기소 처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민주당이 또 발작을 일으킬 거기 뻔하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아라. 아무런 특혜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에게 맡겨라. 그리고 불기소가 나오면은 특검에 대한 그게 떨어지지 않겠냐. 절대로 얘기 안 듣죠. 그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맨날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민주당의 공세가 더 세질 거야. 아니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자고요. 그러면 거부권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그러면 더 유해집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그게 우호적으로 바뀝니까? 아, 대통령께서 진짜 보니까 거부권을 이렇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이렇게나 행사하는 걸 보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억지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죠? 아니죠. 믿고 싶은 바는 자기들도 그게 정답이 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히 대통령한테 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다가 자기 자리 떨어질 테니까. 진짜 먼 짓거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 자리씩 차지를 했는데 그 한낱 권력과 그거를 위해 가지고 그거 혹시 떨어질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고견을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나온 얘기가 뭐예요?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성지준이가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라고 무슨 그런 좌빨 같은 소리 했다라고 또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할 텐데 아니 진짜 뇌가 없냐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것도 이미 늦고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가 당당하게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김건희 여사가 딱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하면서 검찰의 사법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고 나는 분명히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당당하게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랑 어영부영하다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부권 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정치적으로 맞겠냐고요. 대통령께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딱 한 번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했던 게 이재명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재명 만나고 난 뒤에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셨죠? 민정수석까지 갈아엎고 난 뒤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뭐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변화를 못 느끼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는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전향적으로 변화를 보여줬던 게 이재명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도대체 보여준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맨날 죽어라 패는 거 이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한동훈을 또 왜 죽어라 패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렸다.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나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대통령과 당대표 두 사람이 싸움을 한다. 싸움다니 일방적으로 좁패는 거죠. 일방적으로 좁힌다. 일방적으로 패는데 왜 패냐?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유일무이한 게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했다. 이거 말고 뭐가 있었냐고요. 이게 도대체 저는 제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겁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인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당대표와 갈등을 만들어낸 이유가 정책적인 문제 차이를 넘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다른 어떤 그냥 뭡니까? 그 이제 그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얘기에 변명거리에 불과한 얘기인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거 말고 뭐가 있겠냐고요. 더 우리의 분통 터지게 만드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뭐 수사를 하라 이런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그 정도 발언이었잖아요.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당대표 사퇴라고 하는 것부터도 저는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약속대련이기를 바랐었죠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서도 그랬었는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 한 명의 대통령인 것인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의 상황에서조차도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냐?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는 거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시점에서조차도 또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있고 재보궐선거 결과도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팽배한 지금 상태에서조차도 아무런 방송도 없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냐? 뭔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답이 있는 문제일까요?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찹니다. 코가 차면 안 되지. 코가 막힙니다.